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로 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랑 좀 부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속상해 하시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좋은 종목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고 평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랑 한전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좋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도 뭐 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1%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시장이 징글징글하게 아우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오히려 호랑이한테 물려도 이것보다는 덜 물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해서 전략 중심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시장 때문에 밀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내 순서를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딱 시장을 놓고 보면은 포인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기술적 반등에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변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눌렀던 이제 기간 주도의 단기 차익 매도 압력도 이번 주 중에는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환율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환율 자체가 안정이 돼야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00원 여기서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율은 지수 자체를 결정을 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현재 달러 인덱스 연준의 긴축 정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중국 경기 모멘텀 자체가 미국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일반적인 뭐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고점에서 이제 코스피는 저점 형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평단 관리를 계속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내 순서를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1일 날 파월 인준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13일에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이게 좀 요번 주에 핵심의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자체가 18일에서 19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기간 매도 증가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내에 스타일이라든지 업종, 섹터별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방향성 자체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무튼 지금은 시장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모멘텀이라든지 팬더멘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LNF도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평단 관리를 하면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진다 라고 하면은 평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이랑도 묶어서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내 순서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사놓고 시장이 밀리니까 나는 진짜 이거 종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적만 딱 놓고 봐도 이게 어디 가서 뭐 하나가 빠지는 실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VIP방에서 14%의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11%의 수익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주식은 잘 가는 종목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잘 가는 종목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게 맞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종목들 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한테 좋은 종목을 잘 사놓으면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한 가지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추천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이랑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뽑아 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에 대해서 남발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좋은 종목이 보이면은 천천히 분할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발견한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산중공업도 오늘 조금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시장이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도 나오고 있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좋은 기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EU에서도 2050년도까지 원전에 681조 원을 투자를 해야 탄소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적인 부분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면은 탈원전에 앞장섰던 산업부가 한국원전이 세계 최고, 여기서도 탈원전 논리랑 어긋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원전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 탈원전 정책도 좀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차피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원전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결국에는 다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엎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이나 계획한 원전이냐, 뭐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라고 할 수 있겠죠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에서 조금 저도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탈원전을 앞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술이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가도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문제는 원전 산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 싸게 해줄게, 우리한테 맡겨 하고 아무리 자랑을 해봐도 원전이라는 사업 자체는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잖아요. 이 안정성, 그 분야에서 1위를 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그게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게 결국에는 중국이었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한국이 거의 싹쓸이시피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 내 원전을 잘 가동을 하고 있고 관련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랑 계약을 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뭐 연필을 사려고 해요. 저 회사께 연필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은, 그 회사의 연필을 사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연필을 안 만든대요. 그럼 만약에 연필이 고장이 났을 때 AS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괜찮기는 하지만 나중을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저거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뭐 LG 핸드폰이 너무나도 좋아. 근데 LG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LG에서 핸드폰을 안 만든대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LG 폰을 좋아했어도 사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 나라에서도 원전 다 없앤다면서 우리랑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기업들 다 망하면은 부품 수급이나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실제로 원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 주변 뭐 상권까지도 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 수조 뭐 이렇게 계약을 날려먹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엎지는 않을 거고, 지금 정부가 바뀌어야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지금보다는 더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차피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RSI 30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당장에 원전 관련주를 뭐 사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SI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뭐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천천히 RSI 30 내려왔을 때 잡으셔도 절대로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